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이제 안드로겐성 탈모, 남자분들이 아주 심한 대머리라든지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보민쌤입니다. 여러분, 탈모는 질병일까요? 아니면 미용일까요? 아니면은 정치의 무기일까요? 우리 말 한마디에 나라가 들썩들썩했었죠. 바로 탈모보험 적용 검토. 자, 이제는 제가 진료실에서 이런 말도 듣는 경우가 많아요. 자, 선생님, 탈모약 보험 된다는데 이거 언제부터 되는 거예요? 이거 나라에서 이제부터 지원해 준다는데 이거 진짜 맞는 얘기인가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탈모는 머리카락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과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몸 전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어요. 자, 오늘은 한번 그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탈모를 한번 보험 적용을 해볼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러한 대통령의 발언 이후에 온라인에 뭐 탈모 희망 혹은 뭐 탈모가 무슨 질환이냐 비아냥하는 이런 뭐 찬반 논쟁이 굉장히 많았죠. 그리고 의사들은 탈모까지 이거를 보험 적용을 해버리면 이게 건보 재정이 제대로 남아 있을까라는 사실 재정 걱정이 저는 제일 먼저 들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탈모 환자분들은 이제 기대가 되겠죠. 아, 내가 그동안 비싸게 먹은 탈모 약들을 이제는 좀 싼 값에 살 수가 있겠구나. 자, 그리고 평소에는 뭐 탈모에 크게 관심 없던 분들도 이렇게 한번 딱 발언이 있고 나니까 막 궁금증이 막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실에서는 실제로 선생님 보험 되면은요, 저 그때 탈모약 먹으려고요. 혹은 보험 안 되면은 약을 사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빨리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런 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20, 30대에는 아무래도 약값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40, 50대는 좀 효과, 이게 진짜 먹으면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60대 이상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이게 과연 안전할까라는 안전성을 저한테 많이 물어보십니다. 자, 그리고 의료 현장에서는 이 이슈가 이미 현재 진행형으로 되고 있죠. 탈모가 단순 미용 문제가 아니라는 걸 저희 내과 의사들은 너무나 현장에서 많이 느낍니다. 이 탈모와 관련된 내과적인 질환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갑상선 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이나 저하 이런 경우가 탈모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실제로 저한테 오셨던 여자 환자분도 탈모가 심해서 오셨다고 해서 혈액 검사를 했더니 갑상선 기능 저하였던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뭐 철결피성 빈혈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제 다이어트 심하게 하시거나 잘 못 드시거나 이런 분들이 이제 확산성, 그러니까 미만성 탈모, 전반적으로 머리가 빠지고 좀 가늘어지는 그런 식으로 탈모가 오기도 하고, 뭐 단백질이 부족하거나 비타민 D나 B가 부족하거나 아연이 결핍돼도 모발 성장이 좀 저하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영양 결핍 상태 이럴 때도 탈모로 많이 오게 되죠. 그리고 만성적인 스트레스. 스트레스 받으면 머리 빠집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콜티졸 레벨이 올라가고 교감신경이 과항진되면서 모낭에 이제 휴직이라고 해서 빠지는 기간이 되게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트레스도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뭐 당뇨나 대사증후군 같은 경우에도 이 혈관 손상이나 미세염증으로 인해서 모낭 기능이 좀 저하된다라는 실제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 뭐 루푸스라든지 뭐 그런 자가 면역 질환에서도 원형 탈모랑 관련이 있다라고 많이들 알려져 있어요. 자, 그래서 진료실에서 보면은요, 실제로 탈모로 왔다가 이러한 몰랐던 질환이 이제 나오는 경우, 이런 경우가 꽤 많습니다. 선생님, 요즘 머리가 너무 자주 빠지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빠지고 숱도 없어졌어요. 이런 경우에 혈액 검사하잖아요. 그러면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라든지 뭐 빈혈이 있다든지 비타민 D 결핍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가
실제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탈모라고 하는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머리카락이 나에게 알려주는 내과의 경고등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은 저는 실제로 탈모 환자 되게 많이 보거든요. 이게 저는 내과 진료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피부 질환이라든지 뭐 여드름, 뭐 탈모 포함한 여러 가지 피부과적인 영역도 사실 같이 진료를 하고 있거든요. 네. 제가 왜 내과 의사인데 피부과 진료를 같이 하게 됐느냐, 이전 영상에서 설명드렸는데, 사실 저희 앞에도 지금 피부과라고 써놓은 병원이 있는데, 물론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분이 처음에는 피부 질환을 보다가 지금은 이제 미용 아니면은 나 환자 안 받겠다 이래서 그 병원 다니시던 그런 분들이 저한테 엄청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피부과라고 이제 앞에 피부과 진료라고 써 있는 이제 의원들이 있죠. 그런 의원들에서 실제로 뭐 모든 걸 다 돈의 영역으로 따질 순 없지만 어쨌든 이제 비용 자체가 내가 돈을 크게 벌 수 없는 영역이다 보니 이제 귀찮고 돈은 안 되고 하니까 잘 안 보시는 분들도 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다 보니까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이제 내과적인 질환이 있고 이런 내과적인 질환은 피부 질환에 같이 동반하기 때문에 제가 정말 어쩔 수 없이 공부하면서 피부 질환을 같이 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어 이렇게 피부 환자, 뭐 내과 환자 같이 보다 보니까 사실 내과 의사 치고는 탈모 환자 되게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진짜로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선생님 프로페시아 보험 된다던데요. 피나스테라이드 보험 적용되면은 저 좀 알려주세요. 저 좀 싸게 처방받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자, 그만큼 현실에서는 이 논쟁이 어떻게 보면은 좀 경제 문제? 나는 약 사주면 먹을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네, 저는 약간 경제 문제로 와닿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탈모는 과연 미용의 영역인가 질병의 영역인가? 자, 의학적으로 질병으로 분류가 되는 탈모는 이거는 뭐 교과서에 딱딱딱딱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주 심한 안드로게성 탈모, 남자분들이든 여자분들이든 그리고 원형 탈모, 자가 면역 질환과 같이 연관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요. 그리고 뭐 스트레스나 갑상선 기능이나 출산 이후에 오는 휴지기 탈모, 요런 것들은 저는 좀 질병으로 봐야 되는 탈모라고 생각을 하고요. 약간 질병으로 보기 어려운 탈모, 이런 것들은 뭐 예를 들어 염색하거나 파마하거나 열 같은 거 많이 쬐거나 이래서 약간 미용 시술 같은 거 하다가 손상이 되면서 탈모가 오는 경우, 뭐 요런 것들. 그다음에 일시적으로 이제 견인 탈모라고 해서 이제 머리를 꽉 묶는다든지 뭐 이렇게 머리에 뭐 이렇게 힘을 많이 줬을 때 생기는 일시적인 그런 탈모들. 그다음에 노화 과정의 일부. 그러니까 사실 나이가 들면 젊었을 때보다 머리숱이 좀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자, 요런 것들은 저는 약간 질병으로 보기는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게 뭐 의학적인 탈모이다, 적으로 질병이라고 보기 어려운 탈모이다, 뭐 이런 거를 떠나서 그 환자에게 탈모는 굉장히 큰 스트레스와 고통으로 이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이 외모 변화에 따른 이제 불안감, 내 스스로가 느끼는 불안감도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시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젊은 사람들은 이제 연애를 한다든지, 뭐 취업을 한다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스스로에 대한 이제 자존감이 좀 많이 낮아지죠. 그래서 WHO에서도 탈모를 어떤 정신건강과 삶의 질 영역에서의 의료적 관심 대상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이 탈모를 건강보험 적용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건강보험 적용의 기준은요, 어떻게 보면은 뭐 의학적인 그런 정의만으로는 사실 결정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은 건강보험은 경제적인 문제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잖아요. 즉 희소자원 배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은 한정되어 있는 건보 재정으로 과연 무엇을 먼저 살릴 것인가. 즉
암이나 뭐 희귀 질환이나 중증 질환 이런 데 쓰이는 돈과 탈모를 같은 경쟁선상에 놀려놓는 순간 이게 인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인제 경쟁이 서로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통 보건의료 정책은 질병에 대한 부담, 그다음에 비용 대비 효과, 삶의 질을 개선하는 정도, 뭐 재정에 대한 영향, 사회적인 합의 이런 것들을 다 고려를 해서 정책이 결정이 되는데, 자, 이 기준으로 보면은 일단은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질병으로 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좀 올라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아주 심한 인제 안드로겐성 탈모, 남자분들이 아주 심한 대머리라든지 갱년기 이후의 여성들에게서 오는 약간의 인제 남성 호르몬이 좀 증가하면서 생기는 심한 안드로겐성 탈모, 요런 것들은 좀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하고요. 그다음에 미용 목적 시술은 당연히 뒤로 밀리겠죠. 그래서 해외도 좀 비슷한 사례들이 많아요. 해외에서도 이 탈모에 대한 전면적인 모든 탈모 환자에게 다 보험을 적용해 준다, 이거는 아직은 없어요. 다만 질환 중심으로 해서 좀 선별 적용을 해 줍니다. 뭐 영국 같은 경우에는 심리적인 장애가 동반이 되어 있을 때는 이제 지원이 가능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좀 주마다 다르긴 한데 대부분은 비급여고,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약은 일부 보험이 적용이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유럽은 자가 면역성 탈모 같은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 준다고 해요. 자, 우리나라에서의 논쟁은 사실은 이전에도 탈모에 대한 보험 적용에 대한 거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계속 있었죠. 이게 뭐 아주 이례적이다라기보다는 과연 어디까지 지원을 할 것인가, 이거에 대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의학적으로 보면은 탈모는 이제 단순한 미용의 차원을 뛰어넘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좀 현실적인 타협안은 뭐 원형 탈모 같은 경우에는 좀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주 심한 안드로겐성 탈모는 선별 지원을 좀 해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용 목적의 시술은 지금처럼 비급여를 유지하는 게 맞고요. 그리고 보험 적용 이런 거랑 별개로 탈모 환자는 반드시 뭐 제가 말씀드렸죠. 갑상선 기능이라든지 빈혈, 뭐 영양, 호르몬, 당대사 이런 것들을 반드시 체크를 하셔서 나한테 혹시 질환 같은 게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머리는 어떻게 보면 몸의 결과물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들께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자, 탈모 보험 적용 어디까지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그러면은 뭐 약만 하는 건가? 시술도 해야 되는 건가? 아니면 검사도 해야 되는 건가? 우리가 이렇게 탈모를 보험으로 돌려버리게 되면은 과연 건보 재정이 감당할 수 있을지, 요런 것들 좀 댓글에 의견을 남겨주시면은 제가 다음 영상 만들 때 좀 참고해서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저도 사실 진료실에서 이 문제를 항상 체감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과 의견을 좀 나눠보고 싶습니다. 자, 지금까지 보민쌤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